김재중은 1986년 1월 26일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작은 도시 공주의 조용한 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40년에 걸친 그의 인생은 어린 시절의 어려움부터 K-팝 스타의 주목을 받는 시기, 그리고 그를 형성한 깊은 슬픔까지 다채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재중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친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세월일 것입니다. 이 정신적 상처는 수년간 지속되어 그의 예민한 영혼과 가족을 인식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중은 대가족에서 태어났지만 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그의 친가족은 그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그를 다른 가족인 김씨 가족에게 입양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했지만 재중의 마음속에는 채우기 힘든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위탁 가정에서 자랐지만 항상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과 교류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스타가 된 재중은 친가족과 재회할 기회를 얻었지만 몇 년간 떨어져 지내면서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친부모가 자신에게 좋은 미래를 주기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그 슬픔이 성인이 된 후에도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재중이의 직업과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 그는 무대 위에서는 밝은 미소 뒤에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 경우가 많지만 무대의 불이 꺼지고 혼자 있는 순간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상실감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가족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내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재중은 한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고 자신이 정말 어딘가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삶 속을 여행하는 여행자일 뿐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김재중의 경력은 화려하면서도 어두운 그림으로 그는 눈부신 성공과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그를 눈물 짓게 만든 노력을 경험했습니다. 전설적인 보이밴드 동방신기와 이후 JYJ의 멤버로서 김재중은 한류의 아이콘이 되었고 한국 음악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향한 그의 길은 희생과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김재중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3세의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공주를 떠나 서울로 왔다. 수도에서의 삶은 지방 소년에게 쉽지 않았다. 그는 생활비와 보컬 트레이닝 수업료를 충당하기 위해 신문 배달, 피자 판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재중은 하루에 몇 시간만 자고 공부와 일을 동시에 하면서 언젠가는 무대에 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01년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보고 연습생으로 선발되었는데 이는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2년간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친 후 그는 2003년 연궁재중이라는 이름으로 동방신기의 멤버로 데뷔했습니다. 동방신기는 Hug, Rising Sun, 미로티치 등의 노래로 빠르게 주목을 받으며 아시아 최고의 보이밴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뛰어난 외모, 감성적인 목소리, 작곡 능력을 갖춘 재중은 가장 사랑받는 멤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방신기는 초창기에는 앨범 판매량부터 콘서트 관객 수까지 많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04년 앨범 트라이앵글은 3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2008년 앨범 미로틱은 K-팝의 상징적인 앨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재중은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Love After Love, 와술의 나이대 등 많은 노래의 작곡에도 참여하며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은 김재중의 경력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그는 다른 2명의 동방신기 멤버인 유천, 준수와 함께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혹독한 근무 일정을 포함한 계약 분쟁으로 인해 SM 엔터테인먼트를 떠났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JYJ가 결성되었지만 장기 소송과
전례 없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JYJ는 국내 많은 주요 TV 방송국과 연예 기획사로부터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음악을 홍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재중과 멤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JYJ의 첫 앨범인 더 비기닝은 2010년에 발매되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재중은 2013년 앨범 AI와 2016년 앨범 넥스로 솔로 활동도 시작했는데 두 앨범 모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톱스타로 사랑받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김재중의 경력적 실패는 SM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주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되자 그의 야망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과 JYJ의 노력이 고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군 복무도 그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솔로 활동의 절정기에 일시적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중은 이 시기를 통해 반성하고 성숙해졌으며 더욱 강한 정신력으로 돌아왔다. 재중을 울게 만드는 순간은 종종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2005년 일본에서 동방신기로 데뷔했을 때 일본 관객들이 가사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은 그와 멤버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작은 무대에서 공연하고 치열한 경쟁을 견뎌내야 했던 나날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10년 JYJ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무대 중 하나인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을 때 김재중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송으로 인한 고난을 겪은 뒤에도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것은 그와 그의 멤버들의 인내심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눈물이 기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단독 콘서트에서 김재중은 JYJ가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날도 있었고 법적 분쟁으로 인해 기회의 문이 닫힌 것 같은 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감정적 해소일 뿐만 아니라 항상 그를 위해 거기에 있어주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김재중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청중과 음악 산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그가 항상 갈망하는 성취는 단순히 명성이나 음반 판매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김재중은 동방신기 활동 초기부터 올라운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작곡, 작사, 프로듀싱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TVEQ와 JYJ스의 많은 노래, 예를 들어 In Heaven과 Nine은 김재중이 작사한 곡으로 그의 창의성과 깊은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솔로 앨범 I과 넘버 X는 그가 대부분의 노래를 직접 프로듀싱하고 작곡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특히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일본에서는 WWW와 노엑스 앨범이 모두 오리콘 차트 상위를 차지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매력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재중은 음악 외의 분야에서도 자신의 경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2011년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2012년 드라마 닥터 진, 2017년 드라마 맨홀에서 주연을 맡으며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모든 작품이 비평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희는 김재중이 자신의 새로운 면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화에서 연기하는 것은 무대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큰 도전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일본 영화 스나오니 나레나쿠테에서의 그의 역할은 일본 관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전환점이 되었고 이는 그에게
일본 시장에서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김재중은 사업 활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 그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인 몰디르와 서울과 일본에서 카페 체인점인 카베의 소유주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그가 음악 외에서 자신을 주장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더 친밀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늑한 공간과 재중의 개인적인 감성이 담긴 디자인을 갖춘 케이브는 팬들이 그의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김재중의 또 다른 목표는 특히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팬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해 서울에서 열심히 일했던 시절부터 커리어에서 겪은 어려움까지 자신의 여정을 정기적으로 공유합니다. 2019년 서울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을 때 그는 청중들에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꿈을 줬는데 동기를 부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이 바로 김재중이 2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에도 충성도 높은 팬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김재중의 사랑과 결혼은 그가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는 주제이지만 그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의 감정적 경험은 그의 음악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중은 자신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과거의 연애와 사랑이 가져오는 슬픔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김재중은 활동 초기에는 로맨틱한 이미지를 가진 아이돌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연애설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사생활을 비밀로 유지해왔으며 노래와 인터뷰를 통해서만 막연하게 공개했습니다. In Heaven과 Love You More 같은 노래는 행복에서 고통까지 다양한 감정을 담은 그의 사랑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이란 자신에게 큰 영감의 원천이지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양날의 거미기